저는 포천 이동면 노곡리에서 1942년도에 출생을 했습니다. 그 당시 형편이 안 돼가지고 학교는 포기하고 그 군생활 마치고 이제 공무원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 공무원은 이동면에서 20년을 근무하면서 이제 부면장을 한 4년 정도 하다가 그 당시 포천군청으로 전입돼서 들어왔습니다. 포천군청에서 한 11년 그렇게 근무하다가 그 명예퇴직하면서 그 퇴직 사무관으로서 퇴직을 했습니다.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이제 집에서 좀 쉬고 뭘 할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방행정동의 사무국장을 이제 4년 정도 했습니다. 그 포천학 연구위원장은 금년 3월로서 이제 임기가 끝났습니다. 저는 아주 재주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. 특히 예체능 분야에는 뭐 그림도 못 그리지, 음악적도 뭐 노래도 못하지, 뭐 또 그리고 뭐 운동 같은 것도 뭐 뛰면은 늘 꼴찌만 하고 그래서 잘할 때 뭐 특기라고 그럴 건 하나도 없었고, 근데 글짓기를 하면은 꼭 그 선생님이 뽑아가지고 뒤에다 붙여주고 이제 그랬었어요. 국어를 유난히 그건 만점만 받았고, 그때는 우린 또 국한문 혼용이 있었는데 한문도 만점을 받았고, 글짓기 잘하고, 그리고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또 이상하게 그 전 지역을 돌아다니는 그 업무를 많이 했어요. 처음에 이제 면에 있을 때는 그 면 지역만 돌아다니는데 이게 포천군으로 들어오고 나니까는 포천 지역을 이제 구석구석 리 단위, 자연 마을 단위까지 이제 다 돌아다니게 이제 그렇게 된 게 이제 지역을 좀 아주 잘 아는 계기가 되고, 그렇게 보니까는 포천 전 지역을 한 3번 정도 그 자연부랑 마을 단위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포천문화원에서 민속조사한다, 뭐 그 지명유래 조사한다, 또는 무슨 설화조사한다 할 때는 저는 뭐 내비 없이 그냥 차 타고 그냥 가면 그 동네를 바로 도착할 수 있고 그 정도로 하니까 그러는 사이에 많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알게 됐어요. 그 문화원에 있을 때도 그 당시에 다니던 이장님, 그 연세도 비슷하고 위에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적극 이제 협조해주고, 그래서 이제 문화원 일이 뭐 적성에 맞았다. 창수면 이야기, 일동면 이야기를 조사하느라고 그 포천 군지를 많이 읽었어요. 그 중에서도 뭐 인물 편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많이 읽었는데 아주 엄청난 인물이 포천에서 나왔어요. 뭐 영의정이면 뭐 최고위직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실직으로 영의정에 올라가셨던 분이 실직 영의정은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고, 조선 시대 때요. 그리고 또 그 정직 영의정은 그 이상 돼서 아마 한 50-60분이 이제 포천에서 나오지 않느냐. 다 포천뿐이 아니라 포천에 묘소가 있든가 현감을 거쳐간 분이라든가 뭐 그거를 이제 저희가 포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, 그런 영의정까지 정직을 받았던 분들이 한 50-60명 된다. 이걸 보고 저는 아주 놀랐어요. 포천이 이렇게 인물이 많은 지역인가. 그리고 관직이 높아서도 그렇지만 또 학문이 그렇게 아주 높은 학문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. 포천에서 유림이 안동, 파주, 포천 이러면은 전국에서 유림의 고향이다, 이제 유림의 고장이다 그렇게 한다는데, 그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많은 인물이 배출됐다. 그거를 좀 알았고요. 그리고 또
그분들을 모시고 제향을 지내는 데가 포천에 아주 많아요. 물론 향교가 있고 향교에 모신 분들은 뭐 대부분이 어디고 거기가 똑같아요. 더 많고 적고 그것만 차이가 있지. 포천에는 이제 향교에 27분 중국 성현들하고 우리 성현 17분 해가지고 이제 19분 해가지고 이제 27분 포천 향교에서는 모시고 있어요. 그리고 그 봄, 가을로 제향을 올려드리고 제향 올리는 게 또 아주 전통 방식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그 1시간 정도 시간 걸리게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. 산수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산이 높다고 그래서 이제 명산이 아니고 옛날부터 비산 비야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약간 구릉지 뭐 언덕 같은 산 그런 데서 인물이 많이 난다고 그랬는데 포천, 군내, 창수 이런 지역이 높은 산도 없고 그냥 높아야 한 200m 되는 산이 올방절방한 게 그냥 평지같이 깔렸어요. 이런 데서 이제 많은 인물이 나오시고 인물이 안 나왔어도 딴 데서 나신 분이라도 포천 와서 은퇴해서 사시거나 또 돌아가셔서 오신 분들도 이제 포천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명당이 많아서 많은 인물이 낳고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서울 근교고요. 백리에 들고 포천 시내에서 서울까지 백리니까 뭐 송울 같은 데는 60분이 안 되는 거고요. 백리 이내고 그러니까 또 중앙에서 고위직에 계시던 분들이 벼슬이 떨어지면은 요 근처로 낙향하는 거예요. 고향이 아니래도 뭐 전라도 뭐 이런 해남 뭐 이런 데까지 갔다가 다시 벼슬을 주면은 올라오는데 한 달 뭐 20일 이상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포천에 와 있으면은 그 다음날도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은퇴한 인물들이 내려와서 살지 않았느냐. 그리고 이제 영평팔경이라고 경치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주변에 와서 살면서 시도 짓고 친구들 불러서 시를 하고 뭐 연애를 하고 그런 데도 이제 큰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충하니까요. 예, 그 나라가 우선 있어야 되고요. 그다음에 효,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 간의 화합, 이거면 뭐 다 편안하고 잘 사는. 포천에 이제 각종 축제 행사가 많잖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화합의 장이 아닌가, 또 애향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 아닌가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. 가급적이면 우리 자체가 많이 참석해야 돼요. 우리 사는 시민이 많이 참석하고, 그리고 출향 인사가 오게끔, 출향 인사도 뭐 수만 명 나가 사시니까 그분들도 포천에 축제 한다면은 오게 하고,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관광객이나 이분들은 자연히 와서 그 축제가 되고, 저는 그런 걸 살렸으면 하는. 저는 명승지 중에 산정호수를 아주 무척 좋아해요. 한 달에 한 3번 정도 가서 둘레 한 바퀴 돌아오고, 거기 뭐 맛집에 들려서 뭐 막국수 먹고 오고, 이제 짬뽕 잘하는 집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먹고 오고, 이제 백운계곡도 제가 또 난 지역이라서 이제 거기도 좋고. 포천에서 성공한 축제가 억새꽃 축제가 가장 성공한 게 아니냐. 그 당시는 뭐 TV 생중계도 했고, 그리고 또 누계로 150만 정도가 참여했다 그렇게 나오니까 가장 성공한 축제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산정호수의 인근에서 열리는 억새꽃 축제 말씀이신 거죠? 네. 저는 이제 내년이면 이제 81세가 되고, 그래서
저는 더 그렇게 뭘 하겠다 그런 의욕은 없고 그냥 좀 후진들한테 제가 안 하면 딴 분들이 또 더 잘하고 그러잖아요. 그분들이 그냥 지금처럼 그 전통 문화재 잘 가꾸고 또 그걸 이용한 그 시민 교육 이거를 더 확대해가지고 그 충효 정신을 고취한다든가 또는 축제 마당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그 화합하게 하고 또 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이 모이고 화합하고 그래 뭐 계획도 나오고 뭐 발전도 있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선 그 축제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화합하게 하는 게 아주 바람이 있지 않느냐 그래요. 직접 앞에 나서진 않아도 적극 후원자로서 그건 하고 그리고 또 금년에도 포천에서는 참 향토문화재도 이제 3건이나 지정되고 또 향토문화재가 지방문화재로 또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천에서 그 방면에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 그 보호수 뭐 관인면에 그 오리나무 그 이제 뭐 보호수로 지정했다든가 그런 거는 아주 상당히 이제 바람직하고 이런 거 매년 이제 발굴돼서 문화재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그 보물 덩어리를 포천에 가지고 있어요. 이성계 태조께서 왕이 되기 전에 4년간을 포천에 살았다는 그러한 증거가 있어요. 또 다 뭐 역사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연속극으로도 나왔고 뭐 소설로도 나온 게 있고 그래요. 신덕왕후 강씨 부인은 저 금현리 지금 거기 메나리 전수관 있는데 거기서 살았다. 그러면서 그 왕의 기반도 다지고 또 함흥가는 그 중간에서 여기 농장을 경영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군사 훈련도 시키고 왕권 기반을 뭐 닦은 곳이 아니냐. 그래서 그걸 좀 복원을 했으면 하는데 저 남쪽에 가면은 뭐 그 홍길동 살던데 뭐 무슨 데 해가지고 조금만 이름만 있으면 그 복원해가지고 관광객을 끄는데 우리는 왕이 살았다는데 이것도 이제 복원을 못 하고 있어서 그 거기에도 이제 무슨 궁궐처럼 해가지고 하면은 그럼 좀 역사적 가치도 있고 그럼 포천에도 유상도 올라가지 않겠느냐. 강씨 왕후 사시던 데는 그 메나리 연수관 그 안에다가 조그맣게 그 사시던 토다지 그것만 해놨어요.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역대 왕이 포천처럼 많이 왔다 간 데가 없어요. 여기가 이제 그 산세도 좋고 그 훈련하기가 좋아서 그랬는지 역사학자마다 달라요. 저 먼저 향토소장 하시던 이석구 선생님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쭉 빼보니까 세종실록만 빼보니까 56번을 포천에 와서 사냥하고 군사훈련시키고 잤다 이제 그래 나오고 또 딴 학자는 뭐 38번이라고 그러고 여하튼 그 잣대는데 그거라도 뭐 무슨 관아라도 하나 벌판에 천막 치고 자지는 않았을 거예요. 무슨 현감이 사는 집 거기다가 해가지고 그래서 자고 그 이제 매장원이라는 그 데서 잤다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지명이 매장원이라는 데가 없어요. 그래서 그 영평현에서 잤으면 영평현 관아에서 주무셨을 거고 또 이 왕방산 포천 어디서 했으면은 군내면에 있는 그 포천 관아에서 주무시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짐작만 할 뿐이죠. 그런 걸 관아를
하나 복원했으면 관광 자원도 되고 또 포천 시민도 그 자주 가서 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광 차원, 그 시민 화합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하고 그 향토사를 이제 같이 하고 계신 분이에요. 그분도 이제 엄청난 실적을 올리신 분인데 대진대학교 이병찬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로 계시는데 그분이 뭐 포천의 민속 무슨 설화 이거를 전부 학생들 데리고 조사해가지고 책을 만들고 그랬어요.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유공자가 그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유명 인사 글보다 그냥 지금 그림 전시회 한 걸 저는 아주 그걸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. 이게 생전 처음 그린 게 거기 걸린 거 아니에요. 이런 거 뭐 글쓰기라도 뭐 전문가 글보다도 우리 할머니들 글 모르던 거 배워서 쓰는 거 그런 것도 전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무명 인사가 오히려 원고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. 그 사람 데리고 이제 그 대표님 한번 뵈러 가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6.25 전란 그때 겪은 얘기를 한 350페이지 정도 그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. 그게 이제 한 권이 많으면 두 권에 나눠서도 한번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런 거 출판해 가지고 또 우리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뭐 부교재로 쓰게 한다든가 그래서 뭐 거의 다 잊혀져 가잖아요. 6.25 동란 얘기면 그래도 그렇게 이제 뭐 전사에도 나와 있는 얘기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그 실제 6.25 겪은 이야기 또 어려웠을 때 살았던 얘기 그런 걸 이제 발굴해서 이제 그 책제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뭐 바람이 있습니다. 인터뷰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뭐 좀 말주변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좀 더듬고 그래가지고 제가 몰랐던 거를 너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박수 치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